2천만 명이 매달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쓰는 사람은 800만 명뿐이에요. 나머지 1200만 라이선스는 그냥 디지털 유령 자석이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숫자는 역대급인데 왜 CEO들의 90%가 효과를 못 느꼈다고 할까요?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실적부터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 829억 달러, 전년 대비 18% 성장이에요. 주당 순이익도 4.27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특히 애주어 클라우드가 미쳤어요. 성장률 40%로 가속하고 있고 AI 관련 연간 매출 런레이트가 37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123% 증가. 숫자만 보면 이건 완전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5% 빠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뭔가 불안한 걸 본 거예요.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MS365 코파일럿 유료 사용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실제 활성 사용자는 약 800만 명이에요. 전체 MS365 사용자 대비 전환율이 고작 1.81%입니다. 영화관에 비유하면 2,000석짜리 극장에서 표는 다 팔렸는데 실제로 앉아서 영화 보는 사람은 800명인 거예요. 가트너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에요. 코파일럿을 파일럿으로 도입한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전사 프로덕션으로 확대한 비율이 딱 5%입니다. 100곳이 맛보기로 써봤는데 95곳이 돈값 못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 NBER에서 CEO와 CFO 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요. 약 90%가 AI가 지난 3년간 고용이나 생산성에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답했어요. 370억 달러어치 AI를 팔아놓고 사는 쪽에서는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반론이 있어요. 포레스터와 공동 연구에서 ROI가 112%에서 최대 457%라는 숫자를 내놨거든요. 그리고 PwC가 27만 명한테 코파일럿을 쓰게 해봤더니 인터랙션 한 번당 2분에서 6분의 시간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PwC 스스로도 인정한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개인이 6분을 아꼈는데 그 6분으로 뭘 했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대요. 개인의 시간 절약이 조직 수준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걸 PwC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사줬어요. 직원들이 매일 열심히 뛰어요. 근데 회사 실적은 안 올라요. 왜냐면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지 실제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도구만 줘놓고 프로세스를 안 바꾸면 생산성은 안 오릅니다. 현장 반응은 더 심각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계정이 트위터에 코파일럿이 커피 마시기 전에 코드를 완성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개발자 커뮤니티가 폭발했어요. 현실은 코파일럿이 만든 버그 잡느라 커피를 3잔이나 마신다는 거죠. dev.to에서는 코파일럿이 개발자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글이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GitHub 디스커션에서도 코파일럿의 추론 능력이 챗GPT나 클로드에 비해 떨어진다는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컨텍스트 윈도우도 64K 토큰인데 경쟁 모델들은 100만 토큰 이상이거든요. 재밌는 건 엑센추어가 74만 시트를 한 번에 구매하는 등 대형 딜은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근데 기업 IT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현장 직원들이 코파일럿 대신 챗GPT나 클로드를 더 선호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상황을 큰 그림으로 보면 가트너가 공식적으로 생성형 AI의 하이퍼사이클 위치를 발표했어요. 지금 어디냐면 환멸의 골짜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처음에 기대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다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실망하는 구간이 오는데 지금 딱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AI 앱의 연간 구독 유지율이 21%인데 BAI 앱은 31%예요. AI가 오히려 유지율이 낮은 거죠. 환불률도 AI 앱이 BAI 대비 20% 더 높습니다. 기대하고 질렀다가 써보니까 별로여서 환불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한 행보가 좀 의미심장해요. 4월 15일부터 무료 사용자 대상 코파일럿 통합 기능을 삭제했고 7월 1일부터는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자신감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수요가 넘쳐서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수익을 짜내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어요. 여기서 진짜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약 1,900억 달러예요. 이번 분기만 319억 달러, 다음 분기는 400억 달러 이상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기업 고객의 ROI로 돌아오지 않으면 투자 회수 리스크가 현실이 됩니다. 결국 2026년 하반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환멸의 골짜기를 지나면 깨달음의 경사변이 온다고 해요. 살아남는 기술은 진짜 가치를 증명하고 못하는 기술은 사라지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AI 도구를 사다 놓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할지 체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도구는 마지막이에요. 이 순서를 뒤집으면 아무리 좋은 AI를 가져다 놔도 1200만 개의 유령 라이선스가 될 뿐이에요. 2000만이라는 숫자는 분명 인상적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진짜 변화가 있는지, 우리 일하는 방식이 정말 바뀌었는지, 그걸 증명하는 게 2026년 하반기의 과제예요. AI가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건 도구를 사는 순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제토린이었습니다.